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탤런트 송기훈입니다. 요즘 지인들과의 모임은 물론 가족들과 단란하게 식사하는 것조차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그래도 불편함으로 끝난다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안타깝게도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곳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군요. 언제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2006년부터 사단법인 중소기업 성공을 돕는 사람들의 이사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나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은 물론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경제 성장이 있었음에 언제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 에너지에서 펴내고 바이네르 구두 김원길 대표가 쓴 힘들어도 괜찮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네이버 선정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온갖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큰 기업을 이루어 끊임없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김원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멋지게 쓰자는 김원길 대표는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힘들어도 괜찮아를 외치며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김원길 대표야말로 어려운 시절 흙수저로 태어나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는 17살 때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워낙 좋아 5개월 만에 구두 제작의 전 공정을 익힌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성실히 배우고 익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캐리브룩에서 여성 구두를 가장 잘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또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 입상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구두를 만들까 고민하던 그는 구두 산업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기존 월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마다 않고 생산관리부서로 옮겨 영업을 배우고 결국 경영자가 됩니다. 17살에 구두 만드는 일을 시작해 이탈리아 명품 구두 바이네르를 인수하기까지 구비구비마다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직생의 각오로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1985년 25살에 처음으로 50세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 무렵은 내가 구두 기능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서 돈을 잘 벌 때였다. 그때 월급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월급쟁이 치고는 꽤 잘 버는 측에 속했다. 그런데 막상 50세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 일개 구두 기술장애에 불과할 뿐 폼이 안 났다. 당연히 성에 차지 않았다. 그때부터 미래의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숙고 끝에 나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닌 관리자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기술공은 기껏해 하루 20컬레 만들어내는데 그치지만 관리직은 하루에 1000컬레고 10,000컬레고 잘 만들 수 있는 생산의 능력자가 된다. 이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러나 나는 중졸 학력 때문에 관리직으로의 진출이 난관에 부닥쳤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으니 길이 열렸다. 월급이 20만 원에 불과한 포장반으로 넣어달라고 조는 끝에 부서 바꾸기에 성공했다. 포장반은 관리직에 속했기 때문이다. 졸지의 월급이 5분의 1로 줄었으니 그 무렵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도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견뎌냈다. 회사 동료들은 그때 나를 보고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나를 부러워한다. 그들은 지금도 월급쟁이거나 은퇴해서 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현역에서 신나게 일하며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항상 도전하며 폭넓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네르를 운영하면서 내가 꿈꾼 미래는 이탈리아 진출과 세계 시장 석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구두 잡화 분야에서 명품 브랜드를 배출하지 못했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선입견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술도 많이 올라왔다. 명품 강박에 빠져있는 이탈리아는 맵시를 중요시한다. 디자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디자인을 강화하고 편안함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우리가 명품 구두시장 석권을 목표로 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바이네르와 안토니 구두는 전문가들로부터 기능이나 디자인 두 분야의 완성도가 모두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컴포트 슈즈 시장, 특히 여화 제작 기술은 우리가 세계 1등인 것이다. 디자인과 완성도 두 가지가 바로 명품의 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술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명품 구두를 만들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다. 연구진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고 기술적인 노하우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다. 우리 회사 기술을 배우려고 해외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제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일만 남았다. 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직원들에게 얘기한다. 세계 시장 점령은 시간 문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돈만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출세나 막대한 부를 이루는 것, 혹은 권력을 얻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진정한 성공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나는 이런 가치관 아래 오랜 고심 끝에 성공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성공이란 내가 행복하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에게 존경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나눔과 배품의 미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회사는 매년 20%씩 성장해왔다. 그만큼 사회공헌 비용 역시 꾸준히 증액했다. 우리 회사 규모로 봤을 때 다소 큰 돈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훨씬 크다. 언론 매체를 비롯한 사회 이곳저곳으로부터 존경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면 직원들도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활기가 넘친다. 우리 회사의 사원은 1. 세상을 아름답게, 2. 사람들을 행복하게, 3.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하게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이 꿈인 청년들이 많다. 나는 이처럼 슬픈 꿈은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원 중에서 5, 60대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좋은 회사에 다니려는 생각보다는 좋은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베풀면서 존경받고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음은 김원길 대표의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기면 과연 성공한 걸까요? 맨주먹으로 시작해 사업을 키워오면서 돈도 있어봤고 남도 많이 이겨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영과 나눔, 삶 등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며 행복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어떠셨나요? 힘들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미래는 빛날 거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쓰러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기꺼이 시련과 싸워나가는 김원길 대표는 힘들 때면 늘 미래를 그려봅니다. 500년쯤 뒤에 우리나라 화폐 속의 인물이 되는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그는 묵묵히 가치 있는 나눔과 봉사로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번 돈을 늘 사회에 멋지게 환원하는 김원길 대표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많은 분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을 읽고 있으니 뭔가 삶과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제 안에서 마구 솟아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많은 분에게 힘과 용기를 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소개한 힘들어도 괜찮아를 출판한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님이 책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책을 자택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셀리4793@네이버닷컴으로 자택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탤런트 송균이었습니다.